대선 이후에 가장 핫하다는 곳이요. 바로 재정비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서 1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정리되기 전에 인수위 내에서 용적률 한 500% 고층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더니 이 분당 쪽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자 이제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거기 또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특별법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인수위가 당선인과 협의를 했었는지 보고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서 득달같이 당선인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입장을 받고서라도 조속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게 그대로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분당, 일산 등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이 과연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는 지금 주택 가격이 사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기는데 전문가와 인수위가 지금 어떤 입장을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입장, 인수위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입장,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사실은 조금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컨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이 정당에 유리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라는 이런 식의 과열 경쟁은 결국은 투기를 부추기면서 또 다른 부동산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양 정당이 불붙여 놓은 이 특별법 논의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 지지부진해지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는요 이미 대선 전부터 시장이 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 좀 보시면 집값 매매 가격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대선 전에는 한 0.07% 상승하긴 했고요. 오히려 이기 신도시는 0.25%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 윤석열 당선이 확실하게 등장하면서 일기 신도시는 0.26%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이기 신도시는 여전히 또 빠졌습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검색해 보셔도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열풍 뜨겁다, 훈풍 불고 있다 이런 기사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시장도 만만치 않고 금리 상황도 오르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 지역의 개발 기대가 거의 뚝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찰랑찰랑 넘치느냐 마느냐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확대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주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지난이 아니죠. 작년, 재작년 돌이켜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급의 어떤 주택 공급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문제는 서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살기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일산 분당 하면 해주면 강남 가만히 있겠냐, 그 다음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가만히 있겠냐,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럼 들어주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거 감당 못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대현 평론가께서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2년 뒤가 되면 그럼 국회의원 선거 때는 또 이게 이슈가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그러면 기대 심리가 계속 유지되면 자칫 지금 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막판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는데 예. 이게 또 한 번 고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일어나면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와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는 안 좋은.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정말 조심하게 이거 다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경쟁적으로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주의해야 되고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서 어느 당도 지금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특위를 당내에 만들었습니다.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정비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 중장기 과제 또는 조속 추진으로 또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말을 계속해서 바꿔왔다. 조삼모사식 얄팍한 술수로 속이려는 것 아닌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더 선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가 넘거든요. 200%가 넘는 곳에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이게 이제 기부 체납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도 내놔야 됩니다.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까지 하게 되면 이게 400%, 500% 한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돈 더 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그 신도시 그 재개발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재개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교통 환경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지점을 비판을 한 건데 그 비판은 하는데 문제는 대안은 못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 뭐 이런 네. 정도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쫓아가는 형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 소위 김은혜 후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속도를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 쫓아가서 투표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도 고민이 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더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재건축 활성화 역시 특별법을 만들겠다. 양당 모두 이제 공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대선 결과도 그렇고 결국엔 이제 부동산 때문이어서 일기 신도시 이 부동산 문제 절대 밀릴 수 없겠다.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하다.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도를 수성하려면 지금 현재 가장 핵심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분당, 일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지 못한다면 어느 정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잘 건드리면 정말로 유리한 어떤 선거 지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나눠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도민이든 수도권 주민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라고 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쁠 게 없겠죠. 근데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어느 정당이 선거를 이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특정 정당이 뭐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투기 수요가 생기고 결국은 뭐 서울과 경기도의 비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또 다른 부동산 실정의 결과를 낳을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그거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행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 사안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의 실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치가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순기능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정말로 선거,
이기고 보자라는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양당 모두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 현안 가뜩이나 뜨거운 경기도지사 선거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목소리를 뜨겁게 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일단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면 규제를 풀 수 있는 행정부와 싸워서 규제를 겹겹이 더 치시겠다는 건지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하고요. 역세권도 500%로 저희가 제출했던 그 안을 어제 인수위에서 채택해 주셔서 일부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용적률 300%, 500%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높아질수록 초고층 빌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주상복합 아파트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박찬원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1조권도 안 좋고 조망권도 안 좋고 길도 좀 좁아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집값은 상승할 테니까 현재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 하등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고 결국은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책임은 새로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당이 모두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행정부가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벌집을 건드리는 형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실정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는 결과를 낳았는데 자, 이런 부동산 문제는 정말로 장기적 안목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는 저는 그 대목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시각과 견해를 상당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선거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을 받는 대목이 결국은 선거 지원하고 공약 약속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말로 직간접적인 지원 사격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는 좀 냉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치르고 나서라도 냉정해져야 된다. 박찬원 교수께서는 종합적으로 일기 신도시 문제 여야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뉴타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의 특히 강북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의 어떤 광풍이 불었던 게 뉴타운입니다. 표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당시에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거기서 뉴타운을 공약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선거도 이겼습니다. 네, 선거도 이겼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른 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폭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가 지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들이 공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양강 후보들에게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일기 신도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 정책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기, 3기 또는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1기 신도시가 재개발되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2기, 3기 이런 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광역단체 장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다른 2기, 3도시 또는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유권자는 유권자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아우르고 같이 그런 개발의 수혜를 느끼거나 또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공약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는 도지사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몫이다. 그런데
선거는 바로 앞이고 결과는 또 10년 뒤라서 걱정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 그리고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